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보셨는데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요. 특히 동성애 관련이 된 질문과 답변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의원님,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셔서 네. 질문 자체가 또 어떤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라는 비판을 이유로 기독교 신자와 학부모들의 낙선 운동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가 정말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전 세계인들이 다 노력해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네, 진선미 후보자는 미국에서도 동성혼 제도가 통과가 됐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자,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여가부 장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가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부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진선미 후보자 입장에서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할 수 없었죠. 저는 질문 자체가 동성애나 동성혼 문제를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된다. 소신이 아니라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동성애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지금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나 어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그 진선미 후보자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과 관련된 개인적인 질문은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위험성을 지적한 진선미 후보자의 답변이 저는 올바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이를테면은 그 진선미 후보자가 미국에는 동성혼도 합법화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동성 간의 혼인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오해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아무런 공식적 입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입장은 동성혼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사례를 아무리 좀 부당한 질문을 받아서 후보자가 격앙된 상태에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장관이 되겠다고 지금 후보자 청문석상에 쓴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발언이 국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그 답변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는 저렇게 가려는 모양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빈. 저도 고 박사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진선미 장관 후보에 대한 발언 자체가 미국에서도 주법을 다르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몇 개의 주에서는 동성혼이 이제 정식으로 통과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돼야 한다라고 대답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각자의 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제 청문회가 굉장히 국민들의 낯뜨겁게 이제 부끄러운 질문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낯뜨거운 청문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 우리 사회에 이제 동성애자가 아니죠. 라는 발언 자체가 굉장히 차별과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종명 의원이 육군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육군 장성의 발언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한국의 이제 성의식
그리고 성감수성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무엇을 다루는 분야, 우리 사회에 남성 사회부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각종 사회적 범죄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소수자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부장적인 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나라에서 차별받고 혐오받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들이 그냥 차별받고 혐오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범죄로도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제 진선미 장관 후보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SNS를 쭉 살펴보니까 어제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이제 트윗이 되면서 뭐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최고의 반박이다라는 그 단순한 트윗이 15시간 동안에 예. 8,000회가 넘는 그런 트윗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장관이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에 이게 이제 청문회 이제 장관이 만약 임명이 되시면 예. 그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 청문회에서도요, 여야 공방이 뜨거웠는데 뭐 항상 가족에 대한 뭐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남편에 대한 의혹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진선미 후보자가 이제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2년 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인데 예결위원이 되면 이제 한 달 내에 관련된 주식을 이해관계자가 3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하든지 맞습니다. 아니면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그러한 이제 심사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선미 후보자의 남편이 한 2개 회사의 주식을 이제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2017년 6월 달에 이제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예결위원이 끝나고 나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선미 후보자는 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제때 받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어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결위 경력 기회도 빠졌지만 거기에 어떤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좀 심사가 늦어져서 그렇게 나왔을 뿐이다. 예.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일부러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어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진선미 후보자 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유명하신 분 2명이 있습니다. 뭐 안희정 전 지사 그리고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 두 분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이런 소신에 대해서는 밝히질 않았어요. 네, 옳고 그러다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예. 일단 뭐 바른미래당 이제 신용현 의원이 그 정현백 장관이 관련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민주당 여러 여성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냈는데 예. 그때 진선미 후보자는 빠졌다. 아, 그때 같이 하질 않았었나? 예, 그리고 이제 뭐 호주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그때 빠진 것을 계기로 해서 너무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안 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선미 후보자는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자기는 노력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안희정 전 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가부가 다른 부처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이끌어가면서 차별이라든지 혐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옳다, 그러다, 무엇이 잘못됐다, 잘했다, 뭐 이렇게 딱 부러진 그런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면은 특히 이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신을 좀 답변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이 가장 국회에 가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피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들을 만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직접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여성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것이 과연 여성 문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여성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계속 정쟁의 그런 정치적 수단으로 정치적 공격을 끊임없이 해왔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공격 아니냐. 뭐 장관도 차관도 뭐 수석 부장관도 아닌
선임 행정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는 임명권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행정관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러한 내부 반발도 있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탁현민 행정관은 개인이 그 공무원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좀 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밝히겠지만 서면으로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이고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 판결이 났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장관 후보자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옳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김빈 대변인 잘 해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렇게 따지면 재판 나올 때마다 이 사법부 공격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행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청문회에서 질문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 탁현민 행정관 지금 야당에 의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그랬는데 역대 정권에서 저 정도 행정관이 저 정도 문제 제기되면 벌써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엄호가 있는 겁니다. 이 진선미 후보자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정현백 장관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이어달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현백 장관이 취임 초에 경질을 건의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이어달리기가 될 겁니다. 경질을 건의하겠다고 했지 건의했다고는 안 하지 않았나요? 정현백 장관이 건의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했다고 했나요? 네, 건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의했군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건의는 해야 이어달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어달리기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것이 상대가 청와대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빈 씨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이다도 이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를테면 안희정 지사 사건은 미투의 그 어떤 기폭제가 된 사건 아닙니까? 아무리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선미 후보자의 판단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이 사건에 대한 자기 정리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로서 입장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문제에 관해서는 다 피해가면서 뭐 이를테면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 발언 하나 한 것 같고 사이다 진선미가 되면 뭐 좀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퇴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을 통해 교육부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격 후보에 대해 더 이상의 이연 불패 신안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청와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은 정책 능력 검증이라든가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물어보기보다는 사실 정쟁에 많이 치우쳤다.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절차에 협조해 주실 것을 엄중히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뭐 약간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강하게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유은혜 후보자가 이른바 비리 백화점의 종합판이다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의원 불패 신안은 없다 이렇게 이제 확고하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하지만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그치고 인사청문 절차에 좀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빨리 지금 결과 보고서를 좀 채택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사청문 채택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거로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선 뭐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하려면 최소한 열흘간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 열흘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갔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면 그야말로 이은혜 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 이 사람은 교육부 장관 할 만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체로 10대 1 정도로 그러니까 임명해야 된다는 청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임명 철회해야 된다는 청원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뭐 그건 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그 여론은 적어도 다른 데라면 몰라도 청와대는 깊이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저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도 지금 경과 보고서 반대인데다가 지금 정의당은 입장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열흘간의 경과 기간 후에 임명 강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또한 이건 대통령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어쨌든 만들어냈다고 지금 여권에서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이은혜 후보가 그대로 다시 까먹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예측인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산더미 같이 많은 일들을 놓고 보면 한 사람의 장관 후보자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해야 될 동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그런 무모한 임명 강행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여론을 잘 살펴보되 정말 여론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여론이 높다면 그렇다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 그 대통령의 결단 가기 전에 이은혜 후보자의 자체 결단이 저는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 인사청문회가 그리고 특히 장관 후보자가 정치인일 경우에는 전 정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의 공격이 계속 공방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 이것들은 사실 비리백화점이라고 찾아봤더니 과태료도 이제 다 정말 미미한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이고 십자인대 파열, 병역 면제 기피 이런 것도 살펴보니까 지금 이미 병역 거기에서 수술 전 파열 여부를 검사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면탈을 위해서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도 다 이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것들을 무리하게 이제 몰고 가서 국민의 여론을 조금 더 얻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장관 임명이 지금 국회의원이 장관과 총리를 겸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 한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불발되어도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행을 임명하면. 그래서 이제까지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후로요. 채택 보고서가 불발된 34명 중에서 31명이 그냥 강행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과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인 간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제도들이 계속되는 한 집권당과 여당의 그러한 싸움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건전한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국민을 위한 국무위원이 뽑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후보자 모두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여 정도의 부총리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